있는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 딥페이크의 양상과 대책입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중앙대학교 이기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주제, 딥페이크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주로 대학 교과서를 쓰는 이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6권 정도 대학 교과서를 계속 30년 써왔고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교과서를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라는 건 전부 다 이제 옛날에 실업교고등학교, 요즘은 이제 거기 다 기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교과서를 안 사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자기계발서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했는데 아는 후배가 형님 그거 AI로 이렇게 좀 챕터별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몇 가지 섞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고 사회에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엄청 편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어떤 토론회를 갔는데 교수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AI로 숙제를 다 내고 PPT도 다 AI로 만들어져서 숙제를 못 내겠다. 그러니까 서강대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AI 강의하면서 AI를 인정해야죠. 이제 AI로 학생들이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더 연구하셔가지고 과제를 내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오늘 딥페이크 토론회를 하면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총님께서 딥페이크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실지 부정적인 얘기, 딥페이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에 앞서가지고 안내서에 보시는 대로 이제 이성애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있고요. 토론자분 4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게 영역 변경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생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그런 정보 항목에 대한 구별을 하도록 하고 또 서비스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해서 불법 콘텐츠 관련된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구글이나 메타, MS가 있던 이런 플랫폼들이 그거를 고지하고 필요하면 삭제, 차단하는 이런 의무들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재 정의통신사업법이나 정의통신당법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이나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들의 이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도 뭔가 좀 의무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 기본법에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보면 AI 이제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크게 보면 이제 AI 기술이 어떤 기술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기본 원리는 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AI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능력이 사실은 길러져야지만 우리가 그 영상을 수용할 때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또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제 그 능력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이 AI 리터러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이런 AI 리터러시가 교육이 좀 반영돼야 될 것 같고 또 정부나 소외단체, 기업 등에서도 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11월달에 이제 딥페이크 선거태 관련돼서 통합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이 그런 관리하는 것을 계속 좀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피해자도 두껍게 보호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예방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딥페이크 성능 영상물이 이제 아까 지방의 의원도 그렇고, 아까 카카오톡 프로필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의 우리 프로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전체 디지털 사회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나 기업, 이용자 모두가 이게 기술적 보안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그렇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사실은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또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런 비판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혁신이나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만큼은 좀 병리 영상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이 강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게 우리 디지털 윤리교육, 우리 이제 10대들이 이런 거를 이용하거나 할 때 지켜야 될 준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거 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제 영상하고 저희 팀 직원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점 찍혀있는 왼쪽이 제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외국인으로 바꿀 수 있고 분장도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외교 조인성 이런 딥페이크 사고들도 있었고요. 이제 막 푸틴이 선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짜예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저렇게 뭔가 손쉽게 좀 바뀌긴 하지만 이게 콘텐츠 같은 것들 제작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분장 같은 것들이 잘 커버하는 영역들이 이제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거죠. 에이징. 그러니까 젊은 20대 배우가 50대일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딥페이크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의 젊을 때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딥보이스 아까 목소리를 바꿨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딥보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 K 컨텐츠 같은 것들 외국에다 수출을 하게 되면 자막을 달죠. 기본적으로 자막을 달거나 아니면 더빙을 합니다. 근데 더빙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몰입감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입모양하고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자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는 자막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입모양을 바꿔주는 딥페이크 기술하고 딥보이스를 함께 활용하게 되면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상당히 좀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허위 조작된 정보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단순히 지금 보면 아까 이성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0대들이 어떤 이런 공학적인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10대들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딥페이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저런 푸틴 딥페이크를 만든다든지 송혜교 조인성 딥페이크를 만들었던 그런 기술 업체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면 지금은 이제 그냥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딥페이크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9월에 법 개정된 걸 보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른 말로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사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좀 편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딥페이크를 만들고 소지하고 유통하는 거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성착취물에 관한 것들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 사실은 딥페이크를 이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선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에서 좀 바로잡을 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규제를 한다고 규제 대상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는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약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몸이 아픈 그런 암 환자 같은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좀 경감해줘야 되지만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사회 문제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흥과 규제라는 양쪽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같이 좀 이 기술도 발전하고 어떤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이렇게까지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나 정치권 사회에서 가장 큰 것들이 주로 10대 청소년 간에 이루어지는 사이버 성범죄의 특성, 피해 확산 지속 가능성, 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가장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성범죄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방 교육을 하고 강화를 하지만 분명히 초기에는 그런 혼란이 생기고요. 그런 점에서도 분명한 법의 기준과 그리고 영역이 필요하다고 되고 예방 교육과 홍보에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형사처벌은 당연하게도 형사처벌 기존의 범죄는 형사처벌하고 끝나죠. 징역을 하고 벌금을 내거나 합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 범죄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가 지속이 되고 내 영상이 언제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삭제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걸 개인이 삭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편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삭제 의무화하고 사이트 검색에 좀 실시하지만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뭐 하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처벌 강화와 그리고 소정의 측면과 함께 피해 회복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 의무, 처벌 이외에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사적인 부분이 있죠. 손해배상 요령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삭제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양형적인 판단이나 인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세게 부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과 규제고요. 이 범죄 자체가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운영자들이나 인터넷 운영하는 분들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가해자 특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의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이 있는 경우는 물론입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허위영상 유포에 대한 자정노력, 유통 단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형사적으로 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음원이 보복으로 많이 돌아다닐 때 소리바다 운영자가 저작권 위반에 방조로 처벌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분별하게 유통되고 알고 있으면서 이걸 방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의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의 의도이 사실 영리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에 간역함을 부과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무와 조치와 함께 형사적인, 민사적인 법적 조치가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탐지 기술 개발하고 있는 보안 업체에서 바라본 딥페이크 이슈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안 업체에서도 그 딥페이크 이슈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좀 많이 나왔던 디지털 음란물 피해가 될 거고요. 기존에는 뭐 유명 연예인 피해자였다면 현재는 보통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저희 역시도 이걸 또 어떻게 탐지할지 계속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싱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국내 피싱 피해 금액이 보통 5천억 규모 이 정도 피해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이런 피싱 피해에 얼마나 더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피싱 피해 금액이 최대 300%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싱 피해 역시도 딥페이크에 굉장히 큰 위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업체이기 때문에 인증 시스템에도 위협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중요 시스템에 인증을 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안면 인증 같은 시스템이 이용이 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의 사진을 들고 인증하는지 이 부분을 검출하는 것들을 이용을 했었죠. 이제 안면 인증 시스템에는 이런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역시 탐지하는 방법은 이런 AI를 이용합니다. AI가 실제로 해당 영상이 조작된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 영상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AI 모델이 이용이 되고요. AI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딥페이크 영상의 어떤 이질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특징을 추출하는 어떤 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들이 프레임을 조합하거나 변화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탐지율을 90% 이상 높이는 것들이 저희 보안 기업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보안 제품들을 사용자한테 배포해서 이러한 어떤 딥페이크 위협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게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딥페이크 탐지를 연구하고 있지만 생성형 AI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딥페이크 탐지 자체가 한 번 개발하고 완료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보안 기업으로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채널별로 보호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탐지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피싱을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회의는 실시간으로 좀 차단을 하고 탐지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안면 같은 어떤 생체 인식으로 된 안면 인증 시스템에는 딥페이크가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방지하는 기술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제뿐만 아니라 어떤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보완하는 기술도 같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2019년부터 딥페이크 탐지 사업을 같이 해온 기업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들, 활용 사례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딥페이크 방지 방안에 대해서 딥브레인이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다음에 학교 관련된 부분들, 금융, 정치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기술 관련된 개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다음에 딥보이스 부분들, 어떤 방법 삽입하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전 차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레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딥페이크가 사전에 걸러지고 어떤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딥브레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성형 딥페이크 탐지 자동 탐지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 관련된 부분들은 인물 및 키워드 기반의 특정 인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 틱톡, X, 레딧, 텔레그램 다양한 성인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영상, 이미지, 음성, 생성형 AI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탐지 기능을 통해서 탐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요. 탐지 결과는 데일리, 주간, 월간, 플랫폼별, 인물별, 페이크 탐지 결과물을 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다양한 사이트가 탐지가 가능한 부분들, 24시간 자동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정기 리포트 가능한 부분들, 유명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등록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탐지할 수 있는 부분들,
스크롤 및 탐지 현황 리스트 실시간 보여드리는 부분들, 탐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실시간 리포트 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사이트, 다양한 탐지 유형을 24시간 자동으로 탐지해서 선제적으로 비용, 시간, 관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귀중한 토론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또 참석해주시고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